안녕하세요. 리뷰인의 새로운 리뷰를 맡게 된 리뷰인2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갤럭시, 삼성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삼성 갤럭시 워치를 처음으로 리뷰하는 걸로 제가 가진 삼성 제품,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다른 물건들의 리뷰를 앞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갤럭시 워치도 생기고 애플 워치 시리즈 4도 일본 정발, 그 다음에 미국 정발,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11월 2일날 한국 정발도 나와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제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도 S9을 사용하고 있어요. S9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호환성이 좋은 제품이 무엇일까, 어떤 워치가 계속 좋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갤럭시 워치가 아무래도 같은 갤럭시 시리즈이기 때문에 호환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나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새로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참고를 주고자 제가 한번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46mm 블루투스 제품인데요. 46mm는 이 실버 색깔로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2mm 모델은 그 블랙 색깔과 그 다음에 핑크 골드, 로즈 골드 정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근데 제가 성인 남자의 그냥 평균적인 그 손목 굵기 정도인데요. 성인 남성분이시라면 충분히 그 46mm 모델을 착용하셔도 뭐 크거나 너무 커서 이질감이 느낄 정도로 크지는 않고요. 만약에 조금 손목이 얇으신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42mm 모델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시기 전에 삼성 매장만 가도 많이 전시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착용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편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워치를 사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전철하고 버스 두 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갤럭시 워치 모델에도 똑같이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틀어보면 이렇게 틀어지는데요. 굳이 틀 필요는 없고요. 뭐 본인이 쓰고 있던 그냥 신용카드 자체를 연동을 걸어서 후불 교통카드로 연동을 티머니 카드랑 연동만 해놓으면 그냥 따로 그 타실 때 그냥 그 기기 단말기에 그 접촉만 시켜주면 삐빅 하면서 탑승을 하게 되고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운동 기능인데, 운동 기능이 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정해둔 운동만 해도 9가지를 미리 빠르게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수영, 윗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지, 팔 벌려 뛰기, 그 다음에 스쿼트, 자전거 타기, 팔굽혀 펴기, 하이킹, 그 다음에 걷기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꾹 누르게 돼서 편집을 하면 운동을 더욱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달리기도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킹, 수영, 그 다음에 일리프티컬, 뭐 실내 운동, 자전거, 스텝머신, 정말 많은 종류의 S 헬스, 그 삼성 헬스와 그 연동되는 많은 종류의 운동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실 때는 그 삼성 핸드폰에서 보실 때 SLS에 그 지도 GPS를 허락하셨을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 지역부터 어디 지역까지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를 어느 정도 칼로리 소모를 할 정도로 운동을 했다라고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보여주고요. 시간과 거리, 지도로 표시해줘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재생을 누르게 되면 카운트다운 3, 2, 1 그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요. 뭐 키로수, 시간, 칼로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 자체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뮤직을 틀지 말지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일시 정지가 되고 종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자동적으로 걷다가 그 신호등 같은 데 서 있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때 이 워치에서 운동을 안 한다고 인식을 해서 중간중간에 기록은 기록하지 않도록 자동 센서로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이 기능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시간만 많이 측정이 돼가지고 운동도 안 하는데 시간 많이 해서 나는 운동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뭐 가짜로 느껴지는 그냥 성취감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점은 제 생각에는 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종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 종류 운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워치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주는 워치 페이스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편이 좋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삼성 웨어러블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주는 페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무료로 줬던, 원래는 유료인데 무료로 줬던 워치 페이스인데요. 그냥 숫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걸음거리,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 그 다음에 초단위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마지막에 아무래도 스마트워치에서 제일 중요한 배터리를 표시해줘서 정말 이런 페이스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계 같은 거나 뭐 유행을 되게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나, 유행에 따라서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증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워치 페이스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내일 가면 아니다, 이게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이 스마트워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삼성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는 삼성끼리만의 연동성을 한번 많이 느껴보자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 노트북에 PPT 컨트롤러라는 이게 삼성 갤럭시 워치에 PPT 컨트롤러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랑 연동이 되고, 앞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넘기거나 아니면 터치패드 자체를 해서 여기에 손을 움직이면 마우스 단자가 움직이는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 이렇게 슬라이드로 앞뒤 움직일 수 있고요. 저걸로.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터치패드라는 게 있어요. 터치패드를 누르면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다시 백을 해서 만약에 슬라이드가 종료가 된 다음에 터치패드를 눌러서 그 다음에 옆에서 클릭하면 마우스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신기하죠? 또한 이 자체에서도 블루투스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의 아이콘 X 2018 기기와도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핸드폰을 정말 다른 데다 두고 나는 운동만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지만 지루한 운동이 아닌 음악이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기와 그 다음에 아이콘 X나 아니면 무선 이어폰 어느 것이든 그냥 끼고 나가셔가지고 두 개를 페어링해서 이 자체 용량에 있는 음악을 틀어서 귀로 뽑아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워치 자체에서 음량을 소리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고 야외에서 운동하신다든지 충분히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존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구입한 이 마그네틱 스트랩을 사용했는데요. 배송비랑 이런 걸 따졌을 때 국내에서 있는 제품보다는 1,000원, 2,000원? 그 정도는 더 배송비 포함하더라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저는 구입했고요. 기존의 스트랩은 아무래도 그 시계 착용 방식이랑 비슷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구멍과 그 중간 구멍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사이즈의 손목인 것 같아서 이 사이즈를 하나 고정시켜서 장착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마그네틱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정확하게 내 손목에 맞출 수 있는 그 스트랩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 부분이 참 생각보다 센 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한 번도 풀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리거나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도 이렇게 많이 좀 뻑뻑한 정도의 자석력이거든요. 자력이 있어서 정말 만약에 워치를 사시면 이게 22mm 구역이고 42mm짜리 그 구경에 워치를 사신 경우에는 20mm의 스트랩을 사셔서 꼭 이거를 장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두서없이 제가 그 워치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반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라고 전 들었어요. 타이젠인가? 그거에 대해 그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어서 그 기반에는 카카오톡 앱을 깔았을 때 그 카카오톡 업체사에서 계속 오류가 난다고 아예 개발 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S3 때 그런 공지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단점입니다. 왜냐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주요 핸드폰 결제나 이런 상태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고 정말 회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자만 오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가 거의 스팸성 문자도 많이 오고 이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구들과의 사소한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얘기라든지 주고받을 것이 많고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알람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고 날려버렸다던가 아니 지워버렸다 이렇게 올리면 지워지거든요. 올려서 지워버렸다던가 아니면 한번 보고 잠깐 딴 거를 하려고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날아갑니다. 스스로. 그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장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가 정말 불편하고요. 또한 그 카카오톡으로 내가 먼저 문자랑 전화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먼저 메시지를 내 지인한테 보낼 수가 없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오는 거에 대해서 답장만 하거나 참 그런 거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많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카카오톡을 이 워치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자도 거의 안 보내고, 왜냐면 터치 자체가 쓰는 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 것도 어차피 서서 막 이렇게 그 조그만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기도 해서 잘 안 쓰게 되고, 거의 전화, 음악, 아니면 운동 기능 이런 점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성인의 평균적인 그 체격을 가진 남자인데요. 그 손목도 평균적인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42mm가 딱 46mm짜리 모델이 딱 맞아서 사용하기 좋다고 했는데, 이 원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약이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손목 근처에, 정말 그 손목 이 관절 근처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이 끝에 벌이에, 잘 보이시나요? 이게 스피커고요. 이 세 개 구멍이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 부분이, 다시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이 끝에 스피커 3개 부분이 이렇게 손목이 만약에 운동을 해서 접혔을 때는 소리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부분에는 마이크 단자인 것 같아요. 마이크 단자는 만약에 또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접혔을 때 이 사람이 전화를 하는 상황이면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전달을 못 하게 되죠. 이 점이 좀, 이 베젤이 커서 컨트롤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너무 크니까 이 손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계를 요 중간쯤에 차거나 아니면 뭐 아예 더 밑에 차면 그거는 또 시계로서 되게 이상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좀 애매해서 항상 이 정도 차면 이렇게 좀 걸리거나 이런 게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교통카드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접촉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애플워치 4 리뷰 영상을 뭐 유명 테크 유튜버 분들 거를 많이 봤을 때, 스이카 카드를 일본에서 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는 뭐 옆면을 대서 인식되고 뭐 아예 손목에 차서 손목을 이렇게 대도 바로바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갤럭시 워치, 이게 블루투스 모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거의 이렇게 이 바닥면이 그 터치 스크린이라고, 그 터치 스크린의 그 리더기 부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딱 돼야지 거의 인식이 잘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옆으로 돼도 인식은 됩니다. 근데 이 인식되는 게 오류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만약에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한 번에 찍고 쭉 들어가 버려야지 많이 창피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가뜩이나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리더기가 밑에 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게 돼서 꼭 찍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또 다시 찍으려고 허리를 숙여야 돼서 뒷사람이 기다리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쑥으려? 이렇게 또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고. 좀 이 센서가 안 좋다는 점은 좀 그게 많이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때는 어차피 손목을 찬 다음에 옆으로 툭 대가지고 딱 접촉을 하면 인식이 잘 되는 그런 포지션이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정말 탑승할 때 전철에서도 거의 바닥면으로 돼 있으니까 손목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자세도 많이 저희 누나가 저를 봤을 때 많이 왜 아주 그냥 요란하게 찍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편한데 인식이 조금 안 좋다는 거가 아주 조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닥에 대가지고 찍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베젤 부분이 만약에 까질까봐 많이 아깝더라고요. 저 이 베젤도 지금 까진 거는 사고 나서 이틀 만에 까졌는데, 방문 근처에 툭 지나갔다 이게 바로 이게 쭉 나가더라고요. 내구성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베젤 부분. 이 수리를 다 가능한데, 이 베젤 자체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 테이핑 하는 또 그 보호 필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액정 필름만 제가 붙인 상태거든요. 9,000원에 2장짜리를 팔아가지고, 액정 필름은 뭐 어차피 핸드폰 액정이랑 비슷하니까 잘 사겠는데 이 베젤까지 붙여야 되나 싶었다가 바로 방문에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바로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거슬리고 좀 그러네요. 일부러 검은색이니까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 때 접촉할 때 많이 그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럴 때 이 상처 날 수 있는 점도 많이 좀 아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은 인식이 잘 안 위치에 돼요. 다시 해주세요.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 갤럭시 워치를 어떤 분이 사용하시면 가장 쓸만할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안 사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를 제가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분이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거의 운동 쪽으로 야외 활동이 많으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합니다. 만약에 등산을 좋아하시던가, 아니면 달리기, 아니면 뭐 실내에서 러닝 하시는 거 좋아하시던가, 정말 내 운동량을 체크하고 싶다는 분들은 정말 이 웨어러블 그 스마트워치, 그럼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어폰이랑 연동해서 충분히 내 뭐 취미 생활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 정말 좋고요. 그리고 그 현장 같은 데서나 좀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장을 뛰시거나 아니면 외근이 많아서 핸드폰을 자주 볼 수는 없는 상태일 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갑을 괜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다가 꽂고 다니거나, 아니면 앞에 청바지 뭐 옆주머니 좁은 데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가방에다가 지갑을 넣고 다니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시면서 잘 안 찍히더라도 띡띡 찍고 들어가면 충분히 전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안 사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점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앞에 말했던 분들 빼고는 웬만해서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갤럭시 워치에서는 아직 카카오톡 앱도 개발이 안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뚜벅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가 많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블루투스 모델이니까 램이 750MB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자체를 불러오는데 많이 느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장소를 검색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요. 이런 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좀 더 뭐 갤럭시 워치 2가 나오든지 3가 나오든지 뭐 더 높은 버전의 자기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삼성 핸드폰과 연동되는 많은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워치가 나왔을 때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베젤 수리 같은 경우에 공인비랑 그 다음에 재료값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자료는 삼성 스마트폰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뒤에는 베젤 스티커입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붙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붙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현재 그 삼성몰에서 나온 가격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블루투스 모델을 쓰면서 좀 안 좋은 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LTE 모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구매하면 10월 31일까지 소확행이라는 이벤트로요, 저희 스트랩이랑 그 다음에 블루투스 펜 둘 중에 하나를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데, 저 스트랩을 3만원 주고 구입하기에는 많이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일 때 구입하는 거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 살 때도 31일까지만 한다더니 10월 31일로 이제 한 달이나 연장이 돼버렸네요. 또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아마존에서 산 마그네틱 스트랩인데요. 정말 편하니까 한번 이거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거 사실 생각 있으시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